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민주주의의 이념, 그리고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는 172페이지고요. 자, 봅시다. 민주주의의 이념이 뭔지, 이념이라는 말부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또 오늘도 마인드맵으로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그랬습니다. 이거 이해를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민주정치의 이념이 있어요. 이념은 세 가지예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그리고 평등. 이렇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민주주의 이념이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인간의 존엄성은 자유가 무너지면 혹은 평등이 무너지면 이렇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민주주의 이념을 떠받들고 있는 것들이 바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들인데 우리 교과서에 소개된 것들이 국민 주권의 원리, 입헌주의의 원리, 국민 자치의 원리, 그리고 권력 분립의 원리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 분립의 원리까지 해서 이렇게 네 가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가 이 민주주의 이념을 이제 떠받들고 있다. 그럼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거겠죠. 뭐 우선순위를 많이 따지자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다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제 체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인간의 존엄성 말이 되게 좀 멋있지 않나요? The dignity of man. 자, 우리나라 헌법 10조에 보면 이게 S자 두 개 이렇게 겹쳐놓으면 헌법 조문입니다. 헌법 제 10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 네. 그리고 뭐 그 뒤에 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는데 불가침, 뭐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한다. 이게 저는 이거 10조는 매번 들을수록 명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이런 거 이제 가진다라고 이렇게 명시해놨는데 우리 헌법은 법 중의 법, 최고의 법이잖아요. 지금 여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헌법이 제일 최고의 법인데 그 헌법의 최고의 법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조문으로 꼽자면 바로 이제 헌법 10조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존엄한 존재이며 존중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 존엄성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개인이 이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자유 보게 되면 이 자유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헌법 제 12조부터 23조까지 나와 있어요. 이건 나중에 헌법 우리 찾아보기 활동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유라고 하는 건 외부의 구속이나 강제가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구속과 강제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걸 이제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유라는 개념이 좀 발달을 했어요. 소극적 자유에서부터 적극적 자유, 사회적 자유로 이제 점점 발달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뭐 from the state, 그다음에 to the state, 그다음에 by the state. 그래서 이거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해서 국가가 뭐 좀 건드리지 마, 너네 자꾸 이제 간섭하지 마라고 했던 게 이게 소극적 자유. 국가가 소극적일 때 우리가 그 자유가 얻어지는 거네. 이게 자유권. 그래서 18세기 시민혁명기 때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적극적 자유. 19세기 때는 참정권의 형태로 보장이 되는 거죠. 참정,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19세기의 차티스트 운동이라던가 그 여성의 참정권 운동 같은 것들이 그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가만히 냅두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게 참정권이고요. 그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서는 이제 사회적 자유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사회권의 형태로 이제 보장이 되는 건데 by the state, 국가에 의한 자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더니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 그래서 있는 자는 더 가지고 있는데 없는 자들은 너무 뭐 가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겨나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이제 국가가 이제 보장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by the state, 국가에 의한 자유인 사회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해 온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자유까지 이제 보장받게 되는 게 지금 오늘날의 사회이고요. 이거 좀 더 넓힐 걸 그랬나? 이렇게 더 잘 보시죠.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자, 이번엔 평등입니다. 평등인데 평등의 의미는 자,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균등한 기회 속에서 능력에 따라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동등하게 대우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거 이게 이제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이제 신화표 평등을 얘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법앞의 평등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제 평등의 종류에는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 평등이 있다. 그러니까 뭐 형식적 평등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인 혹은 후천적인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절대적으로 그냥 동등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그냥 절대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 평등의 사례는 뭐냐면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한테는 투표권 1인 1표를 다 줘버리는 거. 그래서 좀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좀 평균적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같은 것도 같게 대우를 해주고요. 다른 것도 다르게 같게. 그러니까 뭐 성이 다르지만 혹은 뭐 나이가 다르지만 똑같이 한 표씩 주는 거. 이게 형식적 평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건 어떤 평등이냐면 상대적 평등이라고도 하거든요. 비례적 평등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성별이나 연령 등의 이제 선천적 조건이나 혹은 재산, 소득 등의 후천적 차이를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를 하는 거예요. 얘는 고려를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능력이나 공헌도 등에 따라서 좀 배분적으로 이제 정의하자는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자, 이거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이제 우대한다던가 국가유공자들한테 각종 혜택을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같은 것은 같게 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같은 것은 똑같게 이제 투표권은 그래 뭐 똑같이 준다 쳐. 근데 다른 것은 다르게 해줘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장애인은 우리랑 출발선이 다르잖아. 그럼 그들한테 좀 더 가산점을 줘가지고 저기 취업이나 아니면 이제 입학을 할 때 더 유리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야, 시각장애인 생각을 해봐라.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는 게 우리보다 속도가 느리단 말이야. 그러면은 수능 시험 볼 때 당연히 그들한테 시간을 더 줘야 되지. 실제로 그 시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수능 마치는 시간이 저희랑 저기 일반인들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더 줘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다른 것은 다르게 해줘야지. 즉 이거는 합리적 차별이 아니지, 합리적 구별이지. 합리적 구별을 인정한다라는 게 바로 이제 실질적인 평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헌법 11조에 우리 나와 있고요. 그 정신이.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해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이거를 예, 뭐라고 하냐면 예, 민주주의의 이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주의 이념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자, 여기 영국의 명예혁명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 권리장전과 그리고 프랑스 혁명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권리장전이 선언된 이후에 왕권이 약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절대 왕권에서 이제 입헌군주제, 절대군주제에서 입헌군주제로 변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잘 이와 달리 모든 시민에게 법의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으면 시민의 자유평등이 보장될 수 있을까? 보장 안 되겠죠, 당연히. 법률 제정해야죠. 법으로서 제정을 해서 지켜주려고 해야 되죠. 자, 그럼 자유와 평등이 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사실 이거는 저희가 실제 수업을 했다면 제가 토론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유와 평등은 사실 이거는 이제 대체 관계가 아니라 좀 보완의 관계로 좀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어느 하나만 좀 강조하게 될 경우에는 서로 침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좀 필요를 합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174페이지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자, 이것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까지 민주주의 이념, 이데올로기를 이제 배웠고요.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배웠고요.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배우겠습니다. 자, 국민 주권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주권이라는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주권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입니다.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 즉 주인된 권리인데, 자, 국민은 자, People's Revolution, 시민 혁명을 통해 가지고 군주 주권, 군주가 그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가 시민혁명 시기 때 국민들이 그 주권을 가지고 오게 됐어요. 이제 국민이 주권을 가진 걸 국민주권이라고 하는데,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권력.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대내적으로는 최고성,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는 최고의 권력의 성격을 가져요. 주권이 주인된 권리니까. 대외적으로는 독립성.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을 잃었다라고 했잖아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그래서 대외적인 독립성을 뜻하는데, 국가에서 최고 결정권이고 그 최고의 통치 권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와 1조 1항과 1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멋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느 영화의 명대사이기도 했죠. 그 다음, 자, 두 번째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입헌주의의 원리입니다. 입헌주의의 원리인데,
헌자가 법헌자예요. 그래서 이 헌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입헌주의 원리는 입헌, 세울 입자예요. 헌법을 먼저 세우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바로 민주정치다라고 하는 게 이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두 번째인 입헌주의 원리인데 어, 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뭐 이제 5단계로 나뉘는데 켈젠이라고 하는 법학자 이제 법 단계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법도 단계가 있다. 근데 헌법은 이 법헌자에다가 법법자를 써요. 그래서 법 중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Law of Law라고 해서 자, 이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기관의 조직과 작용 원리 이런 것들을 이제 명시를 해놓습니다. 이런 걸 명시를 해놓고요. 그래서 요거는 법 중의 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기 어려워요. 함부로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전시에 얘기했던 국민투표, 국민들이 이제 바꿀까요 말까요를 이제 물어봐야 돼요. 국민들한테. 최고 권력을 가졌잖아요. 국민들이 주권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인 국민한테 물어봐서 찬성이 이제 더 많아지게 되면 그때 이제 국민투표를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이제 법률이 있어요. 헌법 밑에 법률인데 법률은 저기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게 그 법률이에요. 우리가 이제 국민의 대표를 뽑잖아요. 그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그들이 하는 게 법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은 조약, 이제 국제법과 이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이제 우리나라 법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헌법에다가 국민의 자유, 권리 이런 걸 굉장히 명확히 규정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 권력에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 권력도 제한하고 있는데 이 헌법에 따라서만 이 헌법의 범위 내에서만 이 법률, 명령, 조례, 규칙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또 간단하게 이제 명령을 얘기를 하면 명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각 부령 같은 이제 행정명령을 얘기합니다. 행정명령에 해당되는 이제 법이고요. 그다음 조례는 지방이에요.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회에서 만든 법 아니면은 광진구청이 아니라 서울시 광진구의회가 있잖아요. 광진구의회에서 만든 게 또 조례. 그래서 지방의회, 서울시의회, 광진구의회, 강남구의회 막 이런 그런 의회에서 만드는 것들이 지방에서 만드는 것들이 조례. 그다음에 요거는 지자체장, 요거 이제 줄임말인데요.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원순 서울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그다음에 뭐 광진구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광진구청장이고.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게 이제 행정규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현장에 있으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무튼 법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최고의 법은 헌법이고 그 헌법에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기관을 조직하고 작용하는 원리를 담아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나라를 운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입헌주의 원리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국민 자치의 원리예요. 스스로 자체에 다스릴 치자죠. 그래서 이 아까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를 다스린다라는 게 바로 국민자치의 원리예요.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에서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서 주권을 행사하지만 대의민주정치, 간접민주정치에서는 우리는 대표를 선출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호남민주정치를 이제 표방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간접민주정치, 대의민주정치를 기본으로 하고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투표, 국민발언, 국민소환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건 이제 국민투표 그리고 지방 수준에서는 주민투표, 주민발언, 주민소환이 이제 다 법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라고 해서 그 지방에 사무는 그 지방이 스스로 다스린다. 그래서 지방자치.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각 시의 시장, 뭐 도지사, 뭐 이런 사람 뽑고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이 아니라 뭐 구의원 이런 사람들 뽑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민주주의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형태의 정치 참여를 하고 있죠. 저기 청와대 국민청원에다가 다 이제 투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시민운동을 실제로 이제 민주주의의 장이라고 하는 이제 공론장인 인터넷에서 이제 펼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뜨거운 이제 토론도 펼쳐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댓글도 자유롭게 달면서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국민자치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이게 불자가 나눌 분집이에요. 나눌 분자예요. 그러니까 자, 국가 권력이 개인이나 어떤 특정 집단에게 집중된다면 권력은 남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죠.
독재가 등장을 하게 되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권력을 나누는 거예요. 나눌 부자인데.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리에 따라서 이 권력을 여러 기관에다가 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기관들끼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독재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자, 권력 분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적 의미의 권력 분립이 있고요. 수직적 의미의 권력 분립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수평적 의미의 권력 분립은 얘네 셋이 수평적이에요. 어느 하나가 우열을 가지지 않아요. 우월하거나 열등하지가 않아요. 그냥 기능적으로 분리를 한 거예요. 여기는 기능적으로 법을 만들고 행정, 집행, 이건 만든 법을 행하고 사법, 이게 적용할 숫자거든요. 그 만든 법을 적용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계는 엄격히 얘기하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건 권력이 이제 똑같이 나눠져 가지고 어느 한쪽이 힘을 더 갖지 않도록 하는 거고요. 수직적 의미의 권력 분립은 뭐냐면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위, 아래. 자, 그래서 중앙정부는 위, 지방정부는 뭐 아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중앙정부라고 해서 지방의 모든 사물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뭐 제 고향이 이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는 감귤 산업이 되게 기간 산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중앙에서 공무원이 내려와 가지고 그 정책을 이제 입안을 하는 것보단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하면 더 잘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컨대 그런 거예요. 동네 앞에 여기는 도로가 뭐 1차선이 나면 좋겠다, 2차선이 나면 좋겠다. 아니면 혹은 이 지역을 이렇게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좀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거는 중앙에서 내려온 고위 공무원보다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방의 사무는 지방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제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투식적 의미의 권력 분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까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보세요. 좀 꽤나 많은 걸 배웠는데, 자, 여기 민주정치의 원리, 기본 원리 잘 지켜지고 있나요?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써주시고, 그리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요. 아이고. 자, 마인드맵 보시면서 한 번 더 오늘 배운 내용 정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꼭 한 번씩들 답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